그래도 현재 코의 구조상 원하는 방향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기대하고 오셨는데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도수빈 원장입니다. 네, 맞아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원장님 저 딱 이 코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 그대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꽤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코 구조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느낌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원하시는 코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상담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곳인가요? 일단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꼭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환자분, 이 코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진을 봐도 어떤 분은 미간부터 시작하는 화려한 콧대에 꽂히신 거고 어떤 분은 얄쌍하게 떨어지는 코끝 각도가 마음에 드신 거거든요. 그냥 이 라인으로 해주세요 라는 말만 듣고 의사가 임의로 판단해 버리면 결과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의 코를 내 얼굴에 100%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진짜 원하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인지 정확히 캐치하면 현재 코 조건에서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죠. 사진을 안 가져오신 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뭉뚱그려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는 스무고개 하듯 묻게 됩니다. 셀카 찍을 때 정면과 측면 중에 어디가 더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 지금 코에서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어딜 바꾸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좁혀가다 보면 환자분 머릿속에만 있던 막연한 이미지가 구체적인 수술 방향으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진짜 상담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도 현재 코의 구조상 원하는 방향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기대하고 오셨는데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분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고 타이트한 분이 아주 높고 화려한 코를 원하실 때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장력을 버티지 못해서 연골이 비치는 등의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매끄러운 느낌을 내보자 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장기적인 만족도를 위한 설명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니즈가 실제 수술 방법이나 재료를 결정할 때도 반영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개방형과 비개방형을 결정하거나 어떤 재료를 쓸지는 환자분의 선호도와 의학적 가능성을 조율하는 과정인데요. 흉터가 너무 걱정되신다면 비개방형으로 어디까지 개선이 가능한지 설명해 드리고 구조적 교정이 더 필요하시다면 왜 개방형이 더 유리한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원하시는 재료가 있더라도 현재 상태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더 안전한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끝에는 꼭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봐서 미처 못다한 걱정을 덜어드리려 합니다. 재수술 환자분들은 이미 한 번 수술을 경험했고 결과에 아쉬움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때요. 상담 방식에도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재수술 상담은 첫 수술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 번 아쉬움을 겪으셔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으신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도 분명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수술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부터 환자분과 구체적으로 복귀합니다. 모양이 과한 건지 아니면 너무 티가 안 나는지 아니면 코막힘 같은 기능적 불편함이 있으신지를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재수술은 새 도화지에 처음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수술을 거쳐서 코 전반에 흉조직이 많고 가능한 변화 정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 상태를 확인한 뒤에 지금 상태에서 어디까지 호전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한계선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기능 개선을 최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라인 교정에 집중할지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다시 맞춰가게 됩니다. 재수술은 기술적인 판단만큼이나 환자분의 다친 마음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에서 환자분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반영하는지, 원하는 방향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대안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이 실제 수술 방법과 재료 선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성형이 단순히 원장이 정해놓은 하나의 답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충분히 듣고 현재 코의 구조와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정확한 이유나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셔서 답답하셨다면 현재 내 코에서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도수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